강북이 다시 뭐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게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은 강북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반 토지 뭐 사실은 옛날에 강남이 언제 양반 토지였습니까? 여기 사대문 암만 양반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옛날에 뭐 그 다 한강 매립해서 압구정. 우리가 45년 해방되고 48년 건국했을 때 예. 그때 그 서울에 제가 지도를 보니까 구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5개가 있더라고. 예. 구 여기 저 강남이라고 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안양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안양인가 그랬었고 네. 시흥하고 안양하고 합쳐진 게 지금 강남인데. 네. 예. 꼭 거기는 뭐 그리고 옛날에 또 구가 좀 생기고 그랬을 때는 끼케야 영등포구였거든 거기가. 예. 근데 지금 막 강남이라고 그러면 뭐 엄청난 전통적 부자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것도 좀 웃기긴 해요. 아니죠. 예. 그게 몇 년 안 됐고. 몇년안 됐어, 그때도 사실은. 거기는 뭐 압구정 한강 매립해서 만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다.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또 긴 관점으로 보면 정부의 결국은 이제 뭐 그 요 밑에 강남 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경부고속도로 뚫고 뭐 이런 대규모 집단화 도시화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 한국 사회가 막 천지개벽할 정도로 20년 30년 만에 바뀔 수가 있는 지금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예. 이 시대의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 예. 그래서 그냥 도로 깔면은 막 차가 미어 터지고 맞아. 집 지으면 사고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그 시절에 그 정권 시절에 고속도로를 깔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거기에 누가 다녀요? 심지어 그때 일면 기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요. 헬기를 쫙 타고 그 강남 일대와 분당 일대의 땅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그게 신문 일면 기사에 나와요. 이 땅 좋네. 그렇죠. 그런데 다들 뭐라고 했냐면 거기 누가 사? 아. 대통령이 좋다고 했는데 가서 샀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네. 그때는 뭐를 걱정했냐면 수요를 걱정했어요. 공급을 많이 해도 수요가 안 따라줄 것 같은데 누가 맞아요. 그렇게 비싼 집에 살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예.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생각은 또 바뀌었어요. 네. 뭐냐면 공급 때문에 무조건 팔린다는 생각이에요. GTX 뚫면 이용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으면 재건축 50층, 70층 지으면 누군가 살 거야. 즉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수요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수요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네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중요한 시대예요. 음. 그래서 수요를 읽어야 돼요. 그동안 그래서 개발 호재만 이런 거 쫓아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읽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야, 이 건설 산업이 이제 진짜 까다로운 소비자를 제대로 이제 만나는 시대가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막 사줬거든, 사실은.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관점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개발될 재건축 재개발을 다 풀어줘서 500%, 700%의 높은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옛날 시대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완전히 옛날 그렇게 지어주면 누군가 사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사가겠집에 가격이라는 이제 단서가 달아야 되는데 그 가격에 누가 사줘? 이거를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 수요가 중요한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새로 예. 살려고 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아파트를 누군가 살 사람이 있을까? 예.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누군가 높게 사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사줄 줄 알아.
누군가 항상 사줄 거라. 이거 예.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워런 버핏이 시장에 바보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워런 버핏이 요즘에 시장에 바보들이 줄어들어서 내가 좀 곤란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 기자님, 근데 주식 시장은요 네. 바보들이 항상 생겨요. 그렇죠. 왜요? 네. 바보들하고 네. 유효수요하고 비슷해요. 네. 범위가 왜? 단위 가격이 적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누구든 살 수 있어요. 근데 네. 부동산은 아니에요. 바보들이 네. 유효수요가 아니에요. 그렇지. 돈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한 가격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부동산 시장에도 바보들이 많죠. 예. 그런데 중요한데 바보들이 돈이 없어요. 주식 시장은 바보들이 살 수 있다고요. 그래, 만 원, 10만 원짜리라도 살 수는 살 있지. 수 있습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부동산은요 바보들인데 예. 바보들인데 사줄 수 있는 바보가 없어요. 바보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네요. 이 지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에서 자꾸 뭐 750%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숫자 계산을 해봤어요. 일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 뭐 GTX도 놔준다고 하고 뭐 지금 막 이제 뭐 개발 들어간다고 하고 아유 재건축이 그래도 일산에서는 제일 빠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근데 이제 뭐 원래 이제 대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단지야. 근데 그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꽤 올랐어. 근데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정책이 나왔어도 그렇게 이제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근데 한 8억 정도 해요. 한 38평, 40평 이게 한 8억 정도 합니다. 근데 8억 정도 하고 이 아파트를 뭐 이렇게 막 높여가지고 한 세대씩 더 분양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예상을 또는 1.5세대씩.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 재건축 비용 분담금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높이 지을수록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략 뭐 한 5억 러프하게 잡고 그러면 8억에 그 집을 내가 샀어. 지금 현재 시세가 8억이니까. 그럼 뭐 5억을 부담을 해야 돼. 그럼 13억이죠. 13억이면 그만한 평형수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15억이나 20억은 줘야. 그렇죠. 그래야 여기 시행을 하는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소유주들 그 사람들이 좀 남아. 네. 이것저것 비용 다 빼보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에서 못해도 한 18억은 분양을 해야 될 텐데 일산에 그 가격에 기차 같은 GTX가 나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호재는 이미 반영된 것 같은데 아까 그 가격 말씀하셨으니까 18억에 누가 사나? 저걸 네. 그 750%인지 600%인지 용적률이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네. 어떤 동은 햇빛도 안 들어올 텐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걸 텐데 누가 살까? 네. 18억 원에 네. 한 10년 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왜 그런 계산을 왜 신문에서도 안 쓰고 왜 투자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왜 소비자들은 그냥 재건축 그렇게 되면 막 오르니까 지금 사도 되나?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산 얘기하셔서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일산 가서 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거를 이제 막 뭐죠? 대담회인가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요. 네. 일산 주민들 화내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전국적으로 완화해 주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 신도시가 소외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풀어주니까 예. 더 늦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렇지. 예? 그것도 재건축도 1년에 재건축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이요 더 늦어질 거예요. 오히려 다 풀어줘 버리면. 예.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은 서울부터 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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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서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수익성 그만한 분양가로 팔 수 있는 곳은 그런 위치는 한정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재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격이 오르려면, 그러니까 그렇지.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격이 오르려면 나만 해야 돼요. 그렇지. 다 새 아파트면 희소성이 떨어지죠 또. 옛날에 네. 왜 재건축 재개발에 안전진단 통과하면 경축 붙여놓고 좋아했냐면 네. 나만 됐거든. 규제가 세서. 귀했네.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되면 진짜 바로 30% 올라버려. 그랬네. 막 몰려 들어가 사고. 근데 저 여의도에 돌아가면서 이제 다 플랜카드 붙여 있다고요. 그렇죠. 어디서 차별점이 나옵니까? 어. 예? 다들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그때 제 기억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중에 한 4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0% 다 한다고요. 40%가 다 풀리는 거야. 네. 안전진단이고 뭐고 이제 뭐 최종 시행인가 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네, 했으니까. 예. 예. 주택 담당자들이 나와서 고위 공무원들이 나와서 네. 안전진단 이렇게 처음엔 안 받고 나중에 하다가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에이 그게 하면 다 통과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몇 년 후에는 해줄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거 시작했는데 계속해. 어떻게 그만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격을 떠받치거나 또는 지금의 가격을 부추기는 수단은 되겠네. 왜냐하면 나중에 먼 미래에 오를 거를 땡겨 쓰는 거잖아. 지금 시간을 땡겨 쓰는 거잖아. 아니요. 예. 전 오히려 예. 더 이게 하락을 부추기는 효과일 거예요. 오히려 하락을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다 풀어주는데 안 올라? 아 사람들이 목도를 하면 나 저기 일개신도시나 아니면 이런데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되기만 기다렸는데 다 풀어준대. 시장에 가봤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자 비용 나가고 투자로 갖고 있는데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재밌다 이거. 예.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집값이 막 올라. 그럼 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될 거야. 예. 그러면 다른 집값도 올라요. 예. 이게 바로 네. 자산 시장의 심리적 효과예요. 근데 이렇게 역설적으로 다 풀어주는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물론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풀어주면 집값 오를 거야. 아니요. 그게 여기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역발상을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네. 역발상 투자가 뭐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도 컨트롤리한 인베스트먼트가 아주 그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요. 역발상 투자 방법이. 그리고 특히 예. 부동산은 그런 관점이 예. 되게 중요한 게 음. 투자의 기간이나 소유 기간이 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역발상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네. 주식시장은 역발상 내가 잘못했다가 큰 호되게 당한다고. 그렇죠. 왜냐-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뭐. 그런데 네. 갑자기 막 이게 너무 빠지고 이러면 못 버틴다고요. 그 장기간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역발상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제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 잘 보면 예. 사실은 역발상하고 꼭 더하기가 있어요. 같이 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역발상으로 내가 생각한 게 꼭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맞아 가격이야. 예. 가격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역발상을 역발상 안 하면 해. 안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틀렸어요. 가격이 빠진 걸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사요. 예. 이게 선후 관계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게다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검증이 된 걸 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대형주나 예, 이런 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초기 투자 안 해.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잘 보시면 예. 코카콜라가 떨어졌을 때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검증된 거를 떨어졌을 때 사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발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막 역발상으로 신규 투자하고 벤처 투자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워런 버핏은 왜냐하면 꼭 유동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부동산은 다르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충분히 긴 그러네. 시간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 거기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게 용적률 상향이 실제로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주면 주는 거죠. 주면 주는 건데 네. 그렇게 지을 수는 있어요? 건폐율을 그렇게 낮추고 네.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서 네. 도로도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상하수도 거기다가 그렇게 거대한 단지에다가 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지금의 예. 김포 골드라인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김포에 새 집을 많이 지우고 인프라를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집만 지어놓으면 인프라가 안 되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물도 안 나올 수 있다고. 아니 지금도 자유로 막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지금도 자유로 뭐 난리거든. 분당 예. 가보세요. 분당 판교 신도시 가면 그 판교 IC가요 움직이질 않아요 퇴근 시간에. 근데 거기다가 분당에다 700%짜리 또 짓는다고요? 도로 건설 없이? 근데 도로 건설이란 건 땅이잖아. 그렇죠. 땅은 이거는 국토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손해 그다음에 시간적 비용 뭐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다 나뉘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만약에 이득이 생긴다면 그 모든 이익은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간다. 이것도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사회적 인프라가 거기 투자돼야 되냐면 그렇죠. 거기에서 공동 부담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게 예. 누구의 자산입니까? 용적률이란 게 우리 자산이죠.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자산이고 우리 예. 미래의 자산이죠. 그렇죠. 거기에 뭘 나중에 예. 예를 들어서 막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 항공에다가도 다 이렇게 뭔가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만 높게 지으면 마냥 하늘 위도 내 것처럼 지어 놓으면 사실은 미래의 자산을 누군가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익이 그걸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정권에서 용적률 풀어줄게 선심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불로소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불로소득이 그렇게 돼서 또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부추겼고 그렇죠. 기존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야 저기는 나중에 더 좋게 새 아파트 된대라고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들 한 10년 남은 거를 또 가격 부추기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이제 대치동 스타일이잖아요. 음마, 성경 뭐 이런 것들 우성 아파트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또 수십억씩 가고 40억, 50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강남을 개발하려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넣어서 거기를 개발해 놨다고요. 근데 누군가 그런 인프라의 수혜를 집값 오르는 걸로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가져간다는 거지. 네. 용적률 높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이런 그러니까 추진하는 동력이 뭐냐면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데 그런 걸 주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사람들이 독식하는 진짜 10,000명만 수혜를 받는 네. 만인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실효적이지도 않다. 예. 이걸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봐왔죠. 지금까지 봐왔고 역사적으로. 예, 멸실하면 또 집값 폭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집이 10억짜리 집입니까? 그건 아니지. 난 못 사. 아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가 필요한 집이 네. 재건축해서 올린 10억 원짜리 집이냐고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욕망에 충실한 거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집은 저렴하고 그렇죠. 안전하고 그렇죠. 그런 집이잖아요. 예. 그런 집이 공급이 부족한 거지. 예. 강남의 집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예. 계속 그래서 거품을 부추기는 정권이나 욕망이죠. 정치가 욕망에 충실한 순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끝이 없잖아요. 예. 그럼 계속 더 요구할 테고. 그럼 750% 용적률 지어지고 거기다가 임대주택 한 50%는 당신들이 사회적으로 기부해라. 그럼 안 하죠. 지금 기부 제도도 있거든 원래. 있는데 네. 그러면 안 해요. 여의도에 지금 한 아파트는 음. 용적률 올려줄게. 거기다가 노인 센터, 음. 어르신들 위한 센터를 공공 기부해라. 음. 그래서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타적으로 사실은 그 울타리를 쳐놓고 맞습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었는데 울타리 져놓고요. 자기들만 이용한. 맞아요.
강남의 일부 개포동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요 임대 아파트의 색깔을 달리했다고요. 그렇죠. 회색으로요. 그리고 문 옆에다가 회색 아파트를 질비하게 해놓고 임대 아파트를 따로 지어버렸어. 제가 이것도 옛날에 취재할 때 보니까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자그마한 액수가 아니고요. 단지 하나에 단지가 약속한 공여 기여가 3천억이에요. 3천억. 3천억 원을 원래 내야 돼. 근데 이것도 어떤 꼼수를 쓰냐면 단지의 땅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재건축 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들이 이제 과거에 계속 땅값이 올라갈 때 지금도 그런 꼼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시행 인간하고 그러면 계속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납을 해버려. 우리는 현금으로 낼게. 그러니까 땅을 안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땅값은 나중에 되면 그 땅값 그 감정평가 해놓은 걸로 보면 3천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1조짜리 땅이야. 네. 그러니까 1조짜리 땅은 갖고 3천억짜리 땅은 완공된 다음에 우리가 낼게. 수익은 어디로부터? 분양가를 받아서. 그래 분양가는 어떻게 확 높여버려. 그렇죠. 예, 땅값이 비싸니까 네. 이만큼 분양가를 내야 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이 사회적 등을 쳐먹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회적 등 쳐먹고 있는데 정부가 야 이거 재산권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뺏어서 저쪽으로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주택이 네. 아파트가 많고 노후주택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 노후주택이 재건축이 안 되고 그런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사업 재현이 잘 안 되는 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산다면 금방 됐을 거예요. 돈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탐욕을 줄이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농물 나와서 힘드시죠. 살기. 그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차인들입니다. 그렇지. 아까 그 말씀대로. 네. 70% 심지어 그런데 80% 이상이 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임차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 비율을 점점 더 바꾸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막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지. 내 집 좋게 만들어서 나 계속 살 거면 그러면 좀 뭐 기자재도 좀 지금은 싼 거 쓰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빨리 바꿔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오히려 원활하게 된다고요.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협상이 안 돼. 싸워. 그리고 건물 이것도 관련해서 정수 시설이나 이런 거를 건물을 헐지 않으면은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북미 선진국이나 선진국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년 왜 어떻게 100년이나 쓰겠어요 그쪽에서. 지금 강남의 재건축이 심각하게 노후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안 고쳐. 그렇지. 안 고쳐. 네. 고치자고 모여서 주민들이 우리 수리비 내서 이거 씁시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동의가 임차인들의 동의가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니까 내가 그 집에 안 사는데 그걸 왜 돈 들여서 왜 고쳐요? 그렇지. 이러고 있어요. 임차인들을 죽어. 심지어 이런 말도 네. 있어요. 밤마다 모여서 망치로 쳤다고. 네. 빨리 무너지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주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권 그러는데 재산권이면 자기 돈 갖고 인테리어 고치고 자기 돈들 모아가지고 내부 구조 고치면 돼. 그러니까 사용과 예. 재산이 동일하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노후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는요 지금도 195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근데 왜 스스로 사용하니까 계속 고치고 그렇죠. 불편하면 고치고 불편하면 또 뭔가 공간 마련하고 그래서 그 집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후화되고 살기 힘들어 안 고쳐. 왜? 내가 거주하지 않거든. 근데 그게 자본주의인 게 거기는 집주인들이 그래 돈을 내거든. 돈을 내요. 레노베이션 하면 돈을 맨하탄도 마찬가지고 돈을 그냥 냅니다. 돈을 내서 야 우리 한꺼번에 이거
저 수리 좀 하자. 그렇죠. 정수 시설 좀 최신 IT 기술로 해가지고 좀 제대로 뭐 진단 서비스까지 다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또 오히려 산업을 발전시켜. 그렇죠. 건축 산업을. 근데 무조건 허물잖아요. 가장 무식한 방법.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 자꾸 이제는 정부 얘기해서 그런데 예. 이 관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건축하면요 환경에 도움된대요.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 수많은 시멘트, 그렇죠. 쓰레기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단열재 바꾸고 이러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적다니까요. 아, 다 투자로 갖고 있고 투기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노후화돼도 안 고쳐. 그렇죠. 내가 안 사니까 나 불편함 없어. 그리고 나는 강남에 새 집 그냥 분양하면 가서 살고. 네. 이런 상황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근데 마치 농물 나와서 힘드시죠. 힘든 건 임차인들이라니까요. 그러네. 근데 임차인들은 배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당장 또 하나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오래된 도시일수록 노후주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셜 믹스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사회가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예. 최 기자님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있고 부자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고. 가난한 네. 집도 있고 네. 못 사는 집도 있고 네. 사회적 믹스가. 근데 지금은요 다 똑같아. 한 문제 틀리면요 갑자기 10등으로 떨어져요. 맞아. 왜요? 네. 다 똑같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음. 사회적 믹스가 왜 없어지냐면 도심에 노후주택이 없어지면 사회적 믹스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슬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세계 어떤 도시고 슬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허파 같은 역할을 하거든. 사회적 약자들이 거기서 살면서 예. 도심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네. 거기서 일하고 예. 와서 쉬고 예. 그러면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는 예.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전부 다 때려 없애서 서울에 다 새 아파트만 10억짜리 새 아파트만 생기면 세상이 진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서울은요 진짜 죽어갈 거예요. 허파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왔네. 노도강 이야기했다가 예,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이런 식이죠, 저희가. 예. 아니 근데 오늘 네. 그 투자 관점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점, 공익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고 가장 배치 구성이 잘 된 한 20분씩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왔어 지금. 예, 너무 멀리 오기는 왔지만, 저는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 네. 2024년은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좀- 이제는 잘 보시면 예. 뭐 제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양이 많아지면 예.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그런데 한번 이런 예.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긴 관점으로. 긴 관점으로. 예, 지금 예. 막 이렇게 단편적인 그렇지. 관점 말고 예. 좀 이렇게 긴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걸 집값 떨어지는 거하고 딱 융합해서 예. 내 집 마련 딱 하시면 예.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또 집이 주는 또 만족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두 가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가격 떨어지는 거 좋고요. 예. 근데 가격 떨어지는 아파트들 중에서 자, 뭘 사야 되지? 예. 그걸 이렇게 긴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좀 접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음. 어떤 동네도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동네. 그렇죠. 그냥 살다 보니까 전월세 살다 보면 그 이렇게 정이 가는 동네가 있고, 이거 계속 살고 싶네 이런 동네가 있고, 아휴 뭐 이거 비싸기만 하지 뭐 다른 데로 가고 싶네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저도 서울에 한 40년 살다 보니까 네. 서울에 정이 가는 동네들이 있어요. 서울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동네는 이거는 평생 살고 싶네. 그런 동네는 개인마다 또 다를 테니까.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건 이제 본인도 중요하지만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투자의 관점으로 그렇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눈이 있는 것처럼 예. 한 눈은 저 보시고 예. 스스로 보고 예. 한 눈은 남들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까? 그렇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예. 예.